네. 지금 화면이 공유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혹시 화면이 안 보이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은 간단하게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던데 그래도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대충 만들어 봤고요. 제목은 보고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영어 미술 교과 융합 사례입니다. 저는 진양고등학교에서 그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순서를 정리해 봤어요. 그 소제목은 영웅담 서사를 분석하고 캐릭터를 제작한다. 그리고 챗GPT를 활용하여 나만의 영웅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여고 선생님은 과목명을 안 써 주셨고, 서창고등학교, 마산무항여자중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미술 선생님이세요. 제가 미술 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미술에 관련해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는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그 두 교과가 어떻게 융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순서를 정해 봤고, 수업 상황의 일반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수업 의도, 그다음 세 번째는 융합 수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업 한차 시분이 어떻게 수업을 제가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고, 영어로 이야기 쓰기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학생 결과물은 어떠한지 보여드리고, 사용한 에듀테크나 뭐 서비스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고민한 부분이나 앞으로 고민이 계속되는 부분을 공유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어요. 수업 일반 사항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중에 희망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11명이었는데, 교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는 화이트보드인 교실도 있고, 그다음 칠판인 교실도 있는데, 화이트보드인 그 전자칠판이 중간에 놓여져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나눠준 아이북을 가지고 오거나, 제가 추천하기로는 그 개인 아이패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온 학생도 있고, 아니면 아이패드가 아닌 뭐 삼성의 태블릿을 가지고 온 학생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학생이 하나의 전자기기를 가져오는 게 필수였었어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는 그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사용할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모두가 아이패드를 가져온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한 학생은 아예 전자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에는 전자제품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채색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든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또 그래도 혹시 안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마커랑, 그다음 뭐 그다음에 그 종이랑 요런 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1 학년, 2 학년 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계신 선생님은 아실 텐데, 우리 교육 과정이 좀 바뀌면서 16+1 이라고 한 수업에 그 한 단위 수업이 16 회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전에 이제 올해까지는 16+1 로 16회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하나 남은 수업들을 모아서 한 주 가량 융합 수업을 보통 진행합니다.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그 16+1 수업량 유연화 주간에 수업 간에 융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학생 기록부에 개세특,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에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기록에서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1 학기나 2 학기에 뭐 2 번을 하는 것도 있고, 한 번에 적어도 한 번은 융합 수업을 보통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융합 수업의 방식은 뭐 학생들이 수업을 개설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개설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관심사에 따라서 수업을 2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을 했어요. 6시간 동안, 7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은 사실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마무리를,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사실 했는데, 첫날에 거의 대부분 마치는 걸로 보고, 둘째 날에는 결과물을 좀 다듬거나 그다음에 활동 보고서 같은 걸 써 가지고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 명이었는데 다들 원하는 학생이라 그런지 수업 참여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어 그중에 이제 그림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뭐 그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혼자서 그림을 좀 열심히 그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반 정도는 그랬고, 또 나머지 반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 보진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이 수업에 흥미를 갖게 돼서 그림을 그리러 왔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서 계신 선생님이 미술 강의를 해 주셨는데, 어 저는 영어 선생님이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미술 선생님과 융합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학교의 규모가 좀 크다 하더라도 미술이나 음악 선생님은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 미술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과 벌써 가 버렸고 해서 외부 강사를 이미 미리 좀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생각한 강사님은 아니셨어요. 원래 생각한 강사님은 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대학교에 나와서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미술 디자인을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굿즈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강좌를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강의를 좀 해 주면 학생들에게 이제 꼭 내가 미술을 전공하진 않더라도 내가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을 뭐랄까요? 실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아니면 이모티콘으로 팔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섭외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수업 이틀 전에 개인상의 신상에 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못 오시게 되셨고, 그렇다고 제가 그림을 지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시간 강사로 잠시 미술을 가르치러 온 적이 있으셨던 선생님을 급히 섭외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데 사용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이모티콘이라고 합니까? 스티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런 작품을 공유하는 곳에다가 작품을 활발하게 올리고, 미술 학원 선생님으로도 일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선택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예, 제가 마음이 좀 바빴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수업의 의도와 목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1 수업량 유연화 주간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미술과 영어. 이제 영어 교과는 읽고 쓰고 말하고가 되게 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초점을 맞췄고요. 너무 미술에만 혹은 너무 영어에만 방점이 찍히지 않는 게 좀 목표였습니다. 1 학년들이기 때문에, 1 학년도 섞여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그 글을 읽거나 하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었고, 미술은 이제 표현 활동을 위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요,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제작된 테드 영상이 있거든요. 테드라는 영상은 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인스피레이션이랄까요? 어떤 영감을 줄 만한 그런 성취를 이루거나 일을 해낸 사람들에게 이 만들어낸 어떤 강의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바시 같은 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전에 이제 세바시의 어떤 전형이 되는 프로그램이 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테드 영상에 보면은 테드 에드라고 가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퀴즈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사실 좀 유행이 지났긴 한데 오래전에 이 영상을 보고는 한번 영어 수업만으로는 좀 수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가지고 최근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영웅 캐릭터를 구상하고 그림으로써 학생의 삶에서 욕구를 파악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영웅이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나를 뭐 우리 지구를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근데 영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보면 그 영상도 그렇게 다루고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영웅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아닌 외부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학생이 외부에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 겪는 뭐 학교 내외부에서 겪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 간의 관계랄지, 뭐 외모, 성적, 혹은 금전적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신을 도와줄 영웅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경우에 뭐 의도대로만 된다면 학생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써낸 이야기 혹은 학생이 만들어낸 영웅을 봤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관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뭐랄까요? 그 학생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가 겪게 될 서사를 바탕으로 챗 GPT를 활용하여 영어 이야기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영어로 장문을 하게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챗 GPT를 활용해서 영어를 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영어를 쓰게 되면 학생이 쓰는 건 사실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쩌면 학생이 챗 GPT로 글을 부탁해서 챗 GPT가 영어로 만들어내면 그 영어를 읽음으로써 학습의 그 어떤 목표를 깨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도 어떻게 이제 프롬프트를 주느냐가 수업 결과물을 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챗 GPT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그 뭐랄까요? 어느 종의 편집을 가하면서 더 훌륭한 문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요 옆에 보이는 게 이 책의 제목이거든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인데 저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테드 영상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화라는 서사를 활용하여 영웅이 겪는 고통과 과실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살펴보면 통합적인 수업을 구상했다.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어 제품으로서의 가능성까지 탐색해 본다인데 사실 아직 제가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들지는 못했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JPG 파일만 갖고 있어도 스티커로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그 눕기랄까요? 그 칼선을 따지 않아도 내가 JPG 파일만, 그림 파일만 있으면 그걸 스티커라든지 뭐 티셔츠라든지 휴대폰 액세서리로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그린 그림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만든 스티커를 나눠주고 요거를 이제 너희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못했지만 그 학생들의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스티커로 만들어 볼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하나를 아까 말씀드린 테드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어, 여기가 테드가 되고 잘 안 나오네요. 테드닷컴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요. 테드 애들한 데 가서 가면 더 다양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히어로라 검색하고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봤던 영상이 딱 나오네요. 매튜 링클러의 What Makes a Hero? 무엇이 영웅을 만드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고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이 스크립트를 또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테드 애드라는 곳에 가면 좀 더 이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 요렇게 그 사람이 제공하는 영웅의 서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1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요렇게 일상생활과 특별한 세상 요 사이를
여기 일상생활에서 요렇게 지나가서 요렇게 돌아와서 다시 현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은 스파이더맨이 이런 모험을 통해서 어떤 다시 스파이더맨인 상태가 되는 것, 요런 것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융합 수업 요 진행은 노션이란 서비스에서 수업안을 작성해서 학생들에게도 전자칠판으로 요 페이지를 그대로 띄우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나만의 영어 만들기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뭐 노션을 한번 써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수업 자료는 먼저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 두 가지가 있고 선생님이 준비하신 캐릭터 제작에 관한 그 학습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이 선생님이 요구하신 거는 전면, 좌우 측면, 그리고 그 반 측면이죠. 사선에서 보는 측면, 뒷모습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뱅글뱅글 도는 모양까지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아무튼 사진이 좌우, 이쪽 사선에서 본 것, 이쪽 사선에서 본 것, 그다음에 뒷면까지 있으면 그걸 모아서 이제 나중에 GIF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그걸 모두 그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게, 가이드선 같은 게 있는 거였고요. 그러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준비할 게 이런 거라고 돼 있죠. 제 준비물입니다. 포스트잇을 여러 가지 썼고요. 그다음에 워들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니까요. 수업 진행은 첫 번째는 뭐 반갑다 인사를 하고 수업 참여 이유를 학생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수업 참여 이유를 서로 밝히도록 했는데 밖에 뭐 앞에서 나오거나 이제 설명하면 서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혼자 일어서서 발표한다고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룹 안에서 학습 그 포스트잇을 주고 왜 오늘 수업을 들으러 왔는지 그 이유를 좀 써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써본 내용을 가지고 그룹 내에서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 수업을 들으러 왔다. 이런 거를요. 자, 그리고는 수업 주제는 우리의 영웅을 만드는 거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학습지를 보고는 영웅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번 써보도록 했어요. 그거를 써보고 나서는 이제 학습지 포스트잇을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였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웅에 대해서는 영웅의 예를 찾아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존했던 인물, 영화나 소설 속의 인물, 아니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봤던 인물 이런 것들, 아니면 왜 그 사람, 그 존재가 영웅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써보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한두 시간 정도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때마침 그 미술 선생님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오시긴 좀 힘들다고 했기도 했고 이제 제가 초반을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미술 수업을 미술 해야 되는 부분은 그림 그리는 부분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워들은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게 보일까요? 이 단어 에, 문장을 이제 문장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빈도수에 따라서 크게 보여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내가 준비한 그 텍스트의 문장을 모두 어떤 프로그램에 넣고 워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에 넣고 빈도에 따라서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히어로가 제일 크죠. 히어로, 월드, journey, adventure 이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 워드를 보여주면서 이 글의 내용이 뭘 것 같으니? 라고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영어 수업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올 건지를 한번 보고 그 단어 가지고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것일지 예측해 보거든요. 물론 우리 수업이 영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영웅이 나온다는 건 사실 당연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텍스트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한 그 hero, what makes a hero라는 문장의 그 영상의 스크립트였어요. 그걸 보고는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는 거였죠. 자, 이번에 영상을 보는데 영상을 두세 번 정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볼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영상을 한번 보고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지를 써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영상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 자막은 영어로 줬어요. 그 다음에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서 거치는 단계가 무엇이 있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영웅이 되려면 12 단계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12 단계를 맞춰 놓는 거죠. 근데 이게 4 분짜리 영상 중에서 앞에 1분 정도 빼고 3분 동안 아주 빠르게 영어로 12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완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4 명이 그룹 내에서 공유해서 이제 작성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부분이 뭐 예를 들면 1, 3, 뭐 7 이러면 사실 좀 편하죠. 왜냐면 1, 2, 3 맡으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그건 뭐 학생들에게 맡겨 두고 아무튼 영상을 다시 보면서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 따라서 단계 이름을 쓰고 그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써 보라고 합니다. 이때는 영어에서 그 영상에서 들리는 영어에 좀 더 집중하게 되겠죠. 필요하다면은 잠깐 이제 영상을 멈춰서 학생들이 쓰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모든 내용을 알아듣고 모든 내용을 받아쓰는 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이 영웅의 서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모험을 떠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무언가를 보상을 얻는다거나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약간 업그레이드된 사람이다. 요런 걸로 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12 단계를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12 단계가 무엇이냐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어떤 모험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험에 뛰어들어야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움을 뭐 원하든지 요청하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만한 고비는 아니겠지만 고비를 넘기면 어떻게 된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이 플롯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플롯을 구성했고 이 플롯은 그림을 그리도록 했거든요. 이게 아까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했는데 그래픽 오거나이저라는 게 영어에서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보기 좋은 그 어떤 도식에 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대로 흔히 알고 있는 일종의 그래픽 오거나이즈는 뭐 마인드맵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영어에서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보통 틀이 정해져 있고 글에 맞는 서식을 선생님이 칸은 정해주고 그 내용을 채우는 게 보통 그래픽 오거나이저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원을 주고 12 단계를 나눠는 줬습니다. 근데 자유도가 좀 높은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웅의 일대기인데요. 이제 내 영웅의 일대기 캠벨에 이제 내용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지 그내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 보는 게 되겠죠. 챗GPT를 가지고 글을 모두 쓸 수는 있겠지만 어떤 어려움, 어떤 모험에 뛰어들고 어떤 단계를 거치고 결국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지 요 정도는 큐를 주는 게 챗GPT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웅 이야기만으로 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플롯 중에 몇 단계를 그 프롬프트에 넣는 거죠. 프롬프트는 영어로 넣어도 되고 한글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챗GPT에 가입을 하고 잘 접속이 되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수행평가 때 챗GPT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가입을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수업 시간에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가입 승인이 안 나더라고요. 그 팝업 메시지를 보니까 학교에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가 있는데 동일한 IP에서 너무 여러 개의 가입이 일어나다 보니까 얘가 이걸 차단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LTE를 써 가지고 자기 요금을 가지고 로그인 해 보라니까 그런 학생이 경우 됐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융합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챗GPT에는 가입을 미리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 애들한테 또 챗GPT를 쓰라고 하면은 뭐 에스크업 같은 거 쓰면 되지 않냐, 뭐 다른 거 쓰면 되냐 이렇게 또 묻는 학생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다양한 자유도도 가능하긴 한데 챗GPT를 가입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R 수준을 정해서 영어의 난이도 조절하기입니다. 이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챗GPT와 함께 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읽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읽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을 설정해서 얘한테 글을 써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AR 레벨은 일종의 미국의 그 초등학교 K5, K8, K9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수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뭐
1 수준이면 1학년 정도 수준인 거고 5, 6이면 한 5학년 정도 수준인 거고 숫자가 커질수록 수준이 높은 걸 말합니다. 그럼 AR 수준을 챗GPT한테 제공해서 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줘 하면은 AI 그 챗GPT가 고 정도 AR 수준에 맞춰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뭐 내 생각에 나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미국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뭐 내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지. 뭐 그렇다면 이 5.5 뭐 그 정도로 설정하면 그만큼 어려운 글을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래서 AR 시스템을 가지고 AR이라는 옵션을 넣어서 글을 쓰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고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어떤 난이도로 글을 작성해 달라고 챗GPT에게 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밑에 영상에 대한 질문은 아까 테드 질문에서 테드 에드라는 사이트에서 그 영상에 대해 제공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생에게 제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그릴 시간을 확보하느라고 영어 지문을 막 해석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그림을 그리는데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영어로 이야기 쓰기인데 제가 먼저 프롬프트를 한번 써봤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제가 만든 건데 저도 캐릭터 하나 그렸거든요. 빅 이어 히어로라고 적어 썼습니다. 저는 이제 귀가 큰 사람, 이렇게 귀가 큰 영웅인데 다음 조건에 맞는 소설을 하나 만들어줘라고 쓰고 주인공은 40대의 남성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여러 사람으로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이 위기잖아요. 한 권의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게 되는 점점 키가 커진다. 약간 이게 어떤 능력을 얻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게 되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빅기어로 이렇게 해서 뭐 비기너라고 제가 대충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기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칭송한 영웅이 된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줬어요. 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나온 걸 보고는 제가 어떻게 고마워라고 하고 위의 내용을 AR 3.0 수준, 한 초등학교 3학년이 알아들 수 있는 수준의 영어로 써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읽어보고 뭔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요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로부터 작품을 받았죠. 그러면 학생들이 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다음 조건에 맞는 소설 하나 만들어 줘라고 한 게 제가 보여준 것이고요. 아까는 글자가 좀 작았나 모르겠는데 어려움과 그다음에 해소되는 점, 얻은 능력, 뭐 결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학생 결과물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래픽 오거나이저 아까 그 단계에 따라서 뭐랄까 이 단계별로 어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단계별로 만들어낸 학습지. 그다음에 자신의 캐릭터의 JPG 그림 그리고 옆에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GIF 요거 우리 학생이 만들었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다음에 캐릭터 이름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웅 이야기도 써야 돼요. 영웅 이야기는 영어로 쓰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학생은 한글로 쓰라고 한글로 써도 된다고는 했습니다. 이제 영어도 수준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한글로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영어 수업이 아니게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좀 예, 어렵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보고서는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내가 뭘 느꼈고 왜 이 수업을 들었고 뭘 느꼈고 뭘 배웠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활동 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활동 보고서는 그 이튿날째 쓰도록 했고 그때도 못 쓴 학생들은 뭐 작품을 하느라고 못 쓴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리로 스쿨이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도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12단계죠. 1단계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기 그 제자리에서 시작해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 여기가 시작인데 맞죠? 좀 이게 좀 독특하게 그렸네. 12시 방향이 여기인데요. 여기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잘못 그어져 있네요. 6시, 9시 이렇게 돼서 일상 세계에서 뭐랄까 모험의 세계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된다?
더 뭔가 업그레이드된 내가 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되게 개성 있는 작품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각자가 원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던 거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만드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피가 묻은 것 같은 기사를 만들었네요. 예. 그다음에 이 학생, 예.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것 같이 보이죠. 학생들에게 그리고는 그 스티커를 만들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끝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스티커 만들 때 요걸 인식을 하니까 그림으로 넣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을 그렸고,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무기 같은 거까지 있고, 여기 이름을 여기 청령이라고 이름을 써놨네요. 네. 이 흉터까지. 네, 너무너무 잘 그렸습니다. 네, 너무 우리 이거 미술 그 강의해 주신 강사님이 이거 당장 이거 팔아도 되겠다고 할 만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요런 작품도 있었고요. 네. 자, 이 작품도 굉장히 디테일이 좋잖아요. 맞죠? 와, 이 학생이 하루 만에 이걸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디테일이 더 있습니다. 여기 맞죠? 이런 거 얘가 쓰고 있는 뭐 기믹이랄까 어떤 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미리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날 와서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요것도 있죠. 예, 얘도 너무 귀엽죠. 예. 이 학생은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려고 생각하는 학생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너무 기쁩니다. 그다음에 예, 이것도 있고 얘는 이제 얘 이 꿀벌 같은 데서 나온 캐릭터가 기본인데 얘를 좀 더 그렸네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도 있고 이 그림에 대한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뭐랄까 확실히 뭐랄까 이거 연습만 한다면 맞죠? 충분히 더 나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도 굉장히 이제 선생님이 칭찬하셨거든요. 예.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런 학생도 있고, 네, 귀엽죠. 그다음에 요런 캐릭터도 있었어요. 네. 자, 학생들 쓴 것 중에 이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뭐 이제 뭐 테드를 보고 영웅의 서사를 만들었다. 영웅의 서사란 어떤 규칙성이 궁금했다. 진로인 애니메이션 만화 부문에서 그림이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 그리고 글까지 쓰는 걸 하고 싶은 학생인가 보죠. 네. 좋았다. 뭐 이렇게 썼어요. 다른 학생들은 음, 평소 좋아하는데 관심사가 맞아서 재밌었다. 아, 제가 이제 스파이더맨 얘기를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재밌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나빴다는 학생은 없었어요. 네, 아무튼 자기가 원해서 듣는 수업이라서 그런지 그림으로 스티커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보는데 와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쓰고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올 생각이라 선생님이 해본 걸 보고는 아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이것도 너무너무 가능할 거라고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서비스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수업하는 작성, 노션도 그렇고요. 수업 자료를 작성하고 테드는 영상을 보여주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는 그 그림 그리는 그 iOS의 앱이죠. 예, 이거 그리고 메디방 페인트는 윈도우에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북을 가져온 학생 경우에는 윈도우 기반의 기기다 보니까 메디방 페인트는 공짜로 알고 있어요. 레이어 작업만 되면 사실 꼭 레이어 작업이 되지 않더라도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어떤 앱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챗GPT, 그다음 워드는 이 서비스가 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안 써가지고 아무튼 단어 구름을 만드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뭐냐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제가 2018년도 그린 건데 저는 그냥 취미랄까 그 낙서를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만들려고 할 때 혼자 융합 수업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선생님이 다양한 요 질문부터겠네요. 내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내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지식이 있다면 '나 혼자서도 융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수업하려면 성취 기준, 뭐 평가 기준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맞추는 거는 고등학교 1 학년 수준 정도로 맞춘다고 생각하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융합 자체가 이제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 교과를 융합해서 수업을 만드는 게 어떤 사실 고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예 요런 강사를 모시고 저도 그림을 그려 보고 싶어서 이런 융합 수업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도 저도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른 고민들은 어떻게 학생의 삶과 연결시킬 것인가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게 전이 가능한 지식, 또 깊이 있는 학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는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영웅을 생각해 보고, 그렇죠?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위 개념, 핵심적인 어떤 개념인 그 플롯, 영웅의 서사에 적용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하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수업에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고 그림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떨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실제로 그림 실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미술 선생님, 강사님이 조금씩 터치를 좀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의 그림은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은 있지만 '쓸모없는 못 그린 그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면 '그리는 것 자체가 일단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가 제 고민거리고 뭐 일단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을 매일매일 뭐 자주 올리진 않지만 제가 블로그에다가 수업 내용이나 학교 이야기 같은 걸 쓰고는 합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해 왔는데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은 여기서 다른 내용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40 분을 좀 넘겼거든요.